아라비안 나이트, 조그만 꼽축 이야기. 4명의 꼽추를 죽였다는 범인. 옛날 데타타르 왕국에서도 저쪽 끝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 카슈가르에 한 재봉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하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꼽추가 양복점 문 앞에 앉더니 한 손으로 탬버린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는데 듣기에 꽤 흥겨워 그는 꼽추를 집으로 데려가 아내에게도 들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재봉사는 꼽추를 자기 집에 초대했고 그가 승낙하자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갔는데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라 식탁에 둘러앉았고 아내가 먹음직한 생선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커다란 생선 가시 하나가 꼽추의 목구멍에 걸리더니 재봉사와 아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는 동안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뇌에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살인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남편은 이 곤란하기 짝이 없는 시체를 치워버릴 묘책을 찾아냈습니다. 근방에 한 유대인 의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내고 그를 이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남편은 시체의 머리를, 아내는 다리를 잡고서 의사가 사는 집으로 옮겼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매우 가파른 계단으로 의사의 하녀가 내려왔는데 등불도 없이 내려온 그녀가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은화한 입을 쥐어주며 주인에게 몸이 불편한 환자를 치료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녀가 의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올라가자 재봉사와 그의 아내는 재빨리 꼽추의 시체를 계단 꼭대기에 올려놓고 사라져 버렸는데 성금까지 받은 의사는 크게 기뻐하며 등불을 갖고 따라오라고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하녀가 등불을 가져오기도 전에 층계로 뛰쳐나갔는데 층계에 놓여있던 꼽추의 시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만 발로 옆구리를 세차게 걷어차 시체는 그대로 층계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녀에게 불을 가져와 함께 계단을 내려간 그는 굴러떨어진 것이 시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도 겁이 나서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을 연신 불러댔는데 의사는 황망한 중에서도 재빨리 문을 닫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시체를 들쳐매고 자기 아내의 방에다 옮겨놓았는데 남편이 들고 오는 것을 본 그녀는 기절초풍을 하면서 오늘 밤 안으로 이 시체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끝장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이 궁지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피가 많았던 아내가 시체를 건물의 옥상으로 들고 가 이웃에 사는 이슬람교도 집의 굴뚝 속으로 던져버리자고 했습니다. 이 이슬람교도는 술탄에게 식료품을 납품하는 상인으로 왕궁의 기름, 버터, 각종 유지를 공급하는 그의 집에는 식료품을 저장하는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크고 작은 쥐들이 들끓었습니다. 의사가 찬성해 부부는 함께 꼽추를 들고 옥상으로 옮겼고 겨드랑이 아래에 밧줄을 건 다음 굴뚝을 통해 왕궁 납품상의 방으로 천천히 내리자 꼽추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두 발을 바닥에 딛고 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줄을 끝까지 내린 부부는 꼽추를 그런 상태로 놔두고 줄을 끌어올리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납품상아 어떤 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다가 돌아와 방으로 들어왔는데 벽난로 속에 서 있는 괴한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대담한 성격이었던 납품상은 그가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굵직한 몽둥이를 집어들고 꼽추에게 달려들어 몽둥이로 꼽추를 여러 차례 후려쳤는데 계속 때리다 괴한의 몸이 안 움직이자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꼽추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분노는 즉시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얼굴이 하얗게 된 그의 눈앞에는 벌써 포졸이 들이닥쳐 자신을 끌고 가는 광경이 어른거렸고 어떻게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상인은 그에게 각종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은 후 동트기 직전 새벽녘에 꼽추를 어깨에 들쳐매고 거리로 나가 어떤 가게 앞에다 시체를 기대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왕실에 각종 일용품을 공급하는 부유한 기독교도 상인 하나가 밤새 진탕 마시고 놀다 목욕탕에 가려고 집을 나와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잠시 후 동이 트면 새벽 기도를 알리는 외침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목욕탕에 도착하려 걸음을 재촉했지만 거리 끝에 이르러 소변이 마려워져 납품상이 꼽추의 시체를 기대어 놓은 바로 그 가게 앞에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흔들린 시체가 그의 등 위로 넘어졌고 이것이 자신을 습격하는 도둑의 행동이라고 생각한 상인은 꼽추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계속 때리면서 사방에다 도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꼽추는 이슬람 교도였는데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온 포졸은 기독교도가 이슬람 교도를 마구 폭행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로 이슬람교도를 폭행하고 있는 거냐며 상인의 팔을 잡아 끌며 물러서라고 말했습니다. 포졸은 꼽주를 다시 일으키려 팔을 잡아당기다 그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독교도가 감히 이슬람교도를 살해했냐며 그를 체포해 포도대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포도대장은 재판관이 잠이 깨어 범인을 신문하러 올 때까지 상인을 유치장에 가둬놓았는데 그동안 술이 깬 기독교도 상인은 아까 일어난 일을 곰곰 생각해 보았지만 사람이 그리 쉽게 죽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포졸의 보고를 듣고 직접 시체를 보고 난 포도대장은 기독교도 상인을 신문했고 상인은 자기 죄를 부인할 방도가 없었는데 꼽주는 카슈가르 술탄의 어릿 광대 중의 하나였고 포도대장은 상인을 교수대를 세우게 했습니다. 광국군들을 시내 곳곳에 보내 이슬람 교도를 살해한 기독교도를 교수형에 처한다는 소식을 크게 외쳐 알리게 했고 드디어 상인이 감옥에서 나와 교수대 아래로 끌려오자 사형 집행인이 그의 목에 줄을 걸었습니다. 그가 줄을 당겨 몸을 공중에 끌어올리려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군중을 해치며 앞으로 나왔는데 그는 바로 왕궁 납품상으로 사형 집행인에게 살인을 범한 사람은 그가 아니라 자기라고 소리쳤습니다. 처형장에 있던 포도대장이 그를 신문하자 납품상은 자신이 어떻게 꼽주를 죽였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신이 시체를 기독교도 상인이 발견한 장소에다 갖다 버렸노라고 실토했습니다. 카슈가르 술탄의 납품상이 자신이 꼽주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자백하자 기독교도 상인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포도대장은 기독교도 상인을 풀어주고 대신 그를 교수대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상인을 풀어준 후 즉시 납품상의 목에다 줄을 걸고 줄을 당기려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바로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외치고 교수대 아래로 걸어나와 포도대장에게 자신의 저지를 일을 사실대로 자백하면서 그를 풀어주고 대신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의사가 살인범임을 안 포도대장은 그를 체포하고 대신에 왕궁 납품상은 풀어주라고 명령했는데 의사가 목에 줄이 걸려 세상을 하직하려 하는데 다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재봉사로 그는 곧장 포도대장 앞으로 와서 그동안의 사정을 사실대로 자백하면서 의사를 풀어주고 대신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사건들의 기이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포도대장은 사형 집행인에게 유대인 의사를 풀어주고 죄를 자백한 재봉사를 체포하라고 명령해 재봉사를 교수형에 처하려고 준비할 때 카슈가르의 술탄은 어릿 광대 꼽주를 한동안 보지 못해 그를 찾았습니다. 술탄이 꼽주를 불러오라고 명하자 한 관리가 꼽주는 어제 술에 취해 왕궁을 빠져나가 시내를 돌아다니다 오늘 아침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살해 혐의가 있는 사내를 포도대장이 잡아와 교수대를 세우게 했다고 했습니다. 용의자를 교수형에 처하려 하고 있는데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가 연달아 나서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었고 지금 자신이 살인범이라 주장하는 세 번째 사내를 신문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카슈가르의 술탄은 형리를 처형장에 파견해 신속히 포도대장에게 달려가 모든 용의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고 불쌍한 꼽주의 시신도 가져오라고 전하고 명했습니다. 즉시 출발한 형리는 사형 집행인이 재봉사의 목에 건 줄을 막 잡아 당기려 하고 있을 때 도착해 처형을 중단하라고 외쳤고 형리를 알아본 사형 집행인은 감히 계속하지 못하고 재봉사를 풀어주었습니다. 형리가 포도대장에게 술탄의 뜻을 전하자 포도대장은 재봉사, 유대인 의사, 납품상, 기독교도 상인 등을 모두 데리고 부하 4명을 시켜 꼽주의 시체를 들게 하고는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술탄 앞에 서자 포도대장은 술탄의 발밑에 엎드렸고 꼽주의 이야기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알렸는데 술탄은 이야기를 기이히 여겨 왕실의 사관에게 상세히 기록해 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나의 어릿 광대인 꼽주에게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말하자 기독교도 상인이 앞으로 나서서 이마를 땅에 대고 깊이 절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강력한 군주시여, 폐하께서 지금 들으신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소인이 알고 있사옵니다.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소인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도 기막힌 사연이라 듣는 이의 가슴을 몹시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술탄이 허락하자 기독교도 상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조그만 꼽주 이야기, 기독교도 상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